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진양군 회장이 계열 종목인 HLB 펩의 주식 22,000주 추가 매입 관련되는 부분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요. 자, 항서제약은 이제 연중 최고가입니다. IPO 이제 기대감이고 23일에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을 앞두고 있죠. 자, 주가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1% 하락한 정규장에서 52,8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양군 회장이 작년도하고 이제 올해하고 이제 큰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이제 IR 과정들을 2023년도 뭐 11월 달부터 진행했다면 올해 연초 이후에는 가장 빠르게 이제 회사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들과 계열 종목의 주식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이제 계열 종목인 HLB 펩, 과거에 이제 애니젠이죠, 애니젠. 이 펩이라는 게 이제 펩타이드,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하면서 사명이 좀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2만주 넘게 일단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이고, HLB 펩의 이제 대표인 신경재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했다. 그 내용 보시면 21,700주 정도를 매입해서 총 37,700주 정도를 확보했다. 신경재 대표 같은 경우도 1200주를 새롭게 매입해서 15,000주 정도를 뭐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장내 매수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진양권 회장의 그 계열 종목의 매수는 결국 이제 책임 경영, 커미트먼트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이제 보여주는 어떤 의지의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래 가치 계산 관련되는 자신감인데요. 최근에 이제 5월 14일에 계열 종목인 HLB 이제 제넥스와 그 다음에 뉴로투브와 이제 펩이 공동 이제 IR을 했습니다. 그리고 HLB 그룹 계열로 이제 계기가 되면서 편입 계기로 글로벌 사업 확장과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 고도화의 속도를 내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HLB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확보된 이제 자금력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제 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무적인 어떤 확보를 통해서 이제 진행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HLB 팩 같은 경우에는 이 장성 쪽에 이제 공장이 있고, 이제 오송 쪽에도 이제 GMP 관련되는 공장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오송 쪽에 이제 그림에 보시면 여기 이제 오송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펩타이드 GMP 공장의 증설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코노타이드라고 있습니다. 이제 뭐뭐 타이드라고 하는 말은 펩타이드의 이제 뭐 이름하고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펩타이드의 꽃이라고 해요. 말기암 환자들이 이제 고통을 좀 경감하는 이 부분에 이제 제네릭인데요. 그 생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FDA에 이 지노코타이드 관련되는 생산을 위해서 이 CGMP 관련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주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R 자료에도 좀 참고를 해드리는데 이 애니젠 같은, 그러니까 HLB 팩 같은 경우에도 기술력이라든지 파이프라인도 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펩타이드 이제 기술이 반영되어 있는 비만 당뇨 치료제 AGM-217, 요거 이제 뭐 듀얼 이제 아고니스트, 마치 이중항체 같이 그 두 군데를 이제 작용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적 치료제가 없는 궤양성 대장염,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이 자가 면역 질환 관련해서 이제 표적 타켓이 있는데 여기 이제 듣지 않는 여기를 타켓으로 하는 AGM-260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펩타이드 기술력을 가지고 이 커큐민 화장품, 커큐민은 이제 강황, 이제 우리 카레라고 하는 이제 뭐 강황이 있잖아요. 국내에서는 물금이라고 하는데 요 강황을 구성하는 이제 구성 물질입니다. 뭐 이렇게 그 활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황에 이제 한 5% 정도 내외에 들어있는 부분이 커큐민인데 이거 가지고 약품도 만들고 화장품도 하는데
이 커큐민 화장품, 기존에 이제 커큐민 화장품이 용해도가 좀 낮아서 펩타이드를 결합해서 용해도를 높여 있는 화장품도 뭐 앞당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제가 이제 작년도 10월달 기사를 했는데 이 지코노타이드 관련되는 부분, 요건 이제 뭐 신약이 아니라 뭐 제네릭인데요. 요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펩타이드 그 약물의 꽃이라고도 뭐 보통 불립니다. 그 여기를 위해서 지금 FDA, CGMP 관련되는 인정을 좀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14일에 나왔던 그 IR 자료에서 조금 몇 가지를 좀 참고해드리면 좀 내용 좀 살펴보면 의약품에는 이제 케미칼 의약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있죠. 바이오 의약품은 대표적으로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단백질 중에 아미노산이 이제 뭐 2개에서 한 50개 정도 안쪽으로 해 있는 게 이제 펩타이드거든요. 이거보다 이제 좀 더 크게 큰 게 이제 뭐 단백질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단클론 항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펩타이드, 저분자 함물질 뭐 요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펩타이드가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단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이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몸의 체내에서 흡수율 자체가 효소로 이제 그 흡수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개선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에는 2022년도부터는 핫했던 게 이제 펩타이드 의약품 중에서 비만 당뇨 의약품이죠. 그 위고비라든지 뭐 셋바운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펩타이드 관련되는 종목들이 강했고 이제 HLB 펩 같은 경우에도 이런 펩타이드 관련되는 부분 테마로 뭐 작년도에도 좀 급등을 했던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에는 아미노산을 구성하는데 이 아미노산의 어떤 개수가 이제 2개에서 한 50개 정도가 펩타이드고 이런 어떤 펩타이드가 모여있는 이제 뭐 그러니까 10개 이상의 아미노산 폴리펩티드인데 이게 좀 여러 개 모여 있으면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뭐 크기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펩타이드 시장 자체가 그간에는 이 흡수율 자체가 낮아서 좀 사용하기가 힘들었는데 단백질보다 이제 펩타이드가 장점은 몸 안에 있는 본래 이제 요소니까 부작용이 일단 작고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백질 의약품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점이 좀 극복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확장 국면을 지금 하고 있다. 가장 핫했던 게 비만 당뇨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심혈관이라든지 항암제라든지 이 펩타이드 소재 API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뭐 그 공급망 관련되는 회사들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애니젠이 펩타이드 관련되는 어떤 제조 기술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기업의 어떤 점법 관련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뭐 좀 인수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HLB 팩 같은 경우에는 펩타이드를 가지고 약품하는 것도 있고 이제 생명소재 뭐 신약 관련되는 부분 요런 부분들은 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지코노타이드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뭐 그 신약은 아니고 이제 제네릭 형태로 이제 되는 부분이라 보면 되겠고 앞서 나왔던 이제 뭐 그 일치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개양성 대장염 관련되는 260 관련되는 부분들이 펩타이드 관련되는 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성 쪽에 이제 GMP 시설이 있고 오송 쪽에도 있는데 여기를 이제 정설을 해서 CGMP 관련되는 승인을 추진한다. 이게 승인되면 이제 유럽이라든지 기타 이제 US FDA라든지 뭐 이런 쪽 관련되는 부분까지 확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화장품 쪽에서는 아까 뭐 커큐민 관련되는 요게 이제 강황 성분이거든요.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진행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항암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뭐 박테리아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전이성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장성 개양성 뭐 대장염 치료제 관련되는 그러니까 초기 이제 전임상 형태에서 이제 임상을 들어가야 되는 대부분 이제 뭐 비임상 정도 수준이니까 이제 이런 재무적인 부분을 통해서 좀 더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IgM 217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중 항진제입니다.
이게 두 군데에서 이제 작용하는 형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성대사면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도 이제 특이성이 높은, 이게 기존에 이제 타켓이 없는 쪽에 이제, 타켓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연중 최고가입니다. 54위안까지 올라오면서 장중에는 55위안까지 올라왔고요. 월봉상으로는 여기 있는 흐름이 계속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매도 쪽 같은 경우는 6만 주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 400만 주가 넘었습니다. 수급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오늘도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체결보다 상한이 좀 2배 정도 많은 어떤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차트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아침에는 이제 분봉상으로 장 초반에는 양봉을 내면서 거래가 나오면서 55,000원 회복하는 흐름들을 분봉으로 보였다가 윗골이 나오면서 55,000원을 이제 유지 못하면서 다시 아침에 시가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오전에 나왔고요. 그 뒤에 이제 거래량이 다시 줄면서 저점을 계속 이제 낮추면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시 반 이후에도 이제 지지를 좀 못 해주면서 종가상으로는 정규장에서는 52,800원 한 1%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는 이제 한 거래량이 84만 주 정도 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64만 주 전일보다 거래를 줄이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 가격도 살짝 조금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쪽에서도 계속 일대한 매도 흐름들을 소폭 보이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골드만삭스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이한 거는 이제 신한은은 오늘 이제 매수 쪽에 좀 가담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반등다운 반등을 아침에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또 원봉으로 갔기 때문에 어제의 이제 일봉상의 추세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요. 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다시 붙여놓는 가격으로는 최소한 이제 55,000원대를 장중 포함해서 거래를 실어서 회복하는 양봉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일단 구간이겠죠. 이슈로는 결국 이제 항서제약이 4월 14일에 FDA에 포스트 액션 레터 이후에 이제 답변을 보내고 난 다음에 FDA로부터 답변이 통상 이제 한 달 정도 이내는 오는데 아직 이제 그 수치 소식이 수령 소식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거래량 없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지금 이제 진행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 불확실성의 어떤 해소 관련되는 부분들이 빨리 이제 해소되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제 정정공시를 통해서 흡사병 관련해서 한 달 정도 이제 그 일정들을 미뤘던 부분이 6월달까지 이제 이 부분들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사전에 정정공시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언제 나오냐가 일단 뭐 주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단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음 이어지는 영상에서 설명해 드립니다.